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마법과 같은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버티는 자가 이긴다.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책할 필요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당혹스럽거나 깜짝 놀랄 일도 아니다.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언제 포기를 고민하는가? 처음에 품었던 기대치와 다른 상황에 놓일 때일 것이다.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울 때일 것이다. 모든 일이 더 빨리, 더 쉽게, 더 멋지게 진행되지 않을 때일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당신이 포기해온 것들은 모두 이와 똑같은 패턴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처칠의 이 유명하고도 열정적인 권유는 더 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지는 못하는 것 같다. 무조건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보다는 내가 만났던 연금술사들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포기의 유혹을 무력화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나의 첫 책도 처음에는 57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 거절을 버티지 못했다면 나는 작가로서 아무런 명예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이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 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왔다면 이젠 알게 됐을 것이다. 인생에 포기라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호흡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적어도 실존적 회의감은 들지 않을 것이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벼운 아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은시처를 떠날 용기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내 말이 맞는가? 맞다면 이제 당신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신을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당신은 이 목표 달성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 새로운 목표들을 차례대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이 곧 한 번 성공한 사람이 계속 성공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척 쉬워진다. 마라톤 풀코스를 생각해보라. 출발 후 첫 5에서 10km 구간에서 가장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지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30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무슨 말일까?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꼬린 지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정상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의미다. 30km쯤 지나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우리의 멘탈은 포기의 유혹 따위에는 털끝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강렬한 정신력이 불꽃처럼 튀어오른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짜내며 기어이 목표에 오른다. 이를 두고 연금술사들은 도약이라고 부른다. 마라톤 첫 구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풀코스에 도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핑계를 대며 진전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 위에 고민을 쌓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그래, 나랑 마라톤은 맞지 않아. 수영이 나을 것 같아 하며 머릿속으로 멋진 수영복을 입고 푸른 물살을 가르는 상상에 젖는다. 이 같은 사이클 또한 반복된다. 수영에서 스키로, 스키에서 행글라이딩으로 도전 종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의 포기 사이클이 동일하게 반복된다. 그렇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이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이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다. 포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내는 순간 삶은 도약한다. 목표의 턱 밑까지 단숨에 도달한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에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나 턱 밑까지만 가면 된다.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근본적으로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넓고 평탄한 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이 길은 무난해. 걷는데 별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작고 약한 사람의 눈에는 실상은 사소한 문제라도 아주 크게 보인다. 즉, 길은 무난하고 쉽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만다. 그래서 평탄한 길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도에서 포기한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으로 가는 좁은 허무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 길의 약속은 솔직하다. 걱정들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약속은 진실하다. 부자로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다.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은 가파르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소수만이 부자가 된다. 평균의 함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난하고 평범한 길을 걷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우상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우하향하는 인간이 되거나 둘 중 하나다. 점점 부자가 되거나 점점 가난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이는 운명의 장난과도 같다.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주 불행해진다. 바로 이 같은 상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법을 익힌 사람들이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이 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고 문제를 무력화시킬 줄 알고 문제를 긍정의 에너지로 활용할 줄 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내일 지구 종말이 와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부자들은 이를 계속 반복한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의 그릇은 점점 커진다. 그릇이 커지는 사람에게 문제란 더 이상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건이다.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사건.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사건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제압한다.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제압당한다. 각 개인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1에서 10으로 나눌 때 만약 누군가의 그릇 크기가 2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에게 4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을 거듭해 그릇의 크기가 8이 되면 상황은 아주 달라진다. 그에게 4에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가 문제보다 2배나 더 크다. 따라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문제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제란 당사자의 그릇이 크지 않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리킨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자신을 억누른다고 느껴지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이 너무 작은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성장을 거듭해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소화해낼 만큼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답은 간명하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매개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제는 발전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문제를 매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고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향후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지 않도록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언제나 문제 해결에서 출발한다. 특히 좌절감에 빠진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잠시 동안 좌절해 있을 뿐 이내 곧 좌절감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전력을 집중한다. 성공하는 사람들, 멘탈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적극적인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사실은 문제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매료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의 그릇은 커진다. 그리고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도 많아진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또 하나 있다. 최종적인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재산을 벌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몽이 닥칠 것이다. 성공은 늘 일회적인 사건이며 지속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성공은 언제나 가능태다. 완성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자들은 자신이 소화해내기에는 너무 큰 문제와 갑자기 마주친 것이다. 복권 당첨은 행운이라기보다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감당하기에 너무 큰 문제라 당첨자의 80%는 당첨금을 수령한 지 2년 안에 모두 날리고 만다. 아울러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데도 실패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릇을 키워라. 그릇이 클수록 그 안에 담기는 돈도 많아진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돈을 번다. 이 책은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방향으로 충분히 시도하며 버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인내심, 이것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면서 잠재의식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어주세요. 잠재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